새벽 3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름을 생산하는데 준비 시간만 8, 9시간이 걸려서 당일 출고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참기름을 생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재료. 전국에 있는 산지에서 직송으로 참깨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나 지리산 등지 농가에서 가져온 해참깨입니다. 완성했을 때 고소함이 남달라 국산 참깨를 고집한다는군요. 국산 참깨는 수입산이랑 다르게 알이 작고 껍질이 되게 얇고요. 그래서 기름이 맛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색이 되게 다양해요. 농가에서 바로 올라온 참깨는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붉은 채로 걸러주고 이어서 고운 채로 다시 한번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작업자의 능숙한 손놀림 아래 깨와 함께 있던 흙과 이물질이 떨어져 나옵니다. 채를 턴다 해도 채에 안 떨어지는 나뭇가지나 잔여물들 좀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보면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걸러주면서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참깨 속 이물질을 많이 걸러내려면 소량으로 여러 번에 걸쳐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꽤 고된 작업이죠. 평소에는 30kg 포대 기준으로 2포에서 3포 정도. 그러면 이 작업을 12번에서 18번까지 하죠.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엄청 아파요. 손목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안 올라와요. 딱 여기까지 올라와서 엄지척이 안 돼요. 붉은 채와 고운 채 2번에 걸쳐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니 채를 잡는 엄지에 무리가 간 것인데요. 하지만 질 좋은 참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마친 참깨는 세척기로 옮겨집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세척하는 것이 관건이라는데요. 안에서 물살이 회전하며 깨끗하게 씻기는 참깨. 세심하게 이물질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이 나옵니다. 손으로 꼼꼼하게 털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고요. 5번 씻을 걸 6, 7번, 10번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깨의 섬유질이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형태의 깨를 볶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맛이 나지 않게 되고. 세척을 하되 깨가 물에 불기 전에 끝내야 하는 게 관건. 흙탕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작업 속도를 올립니다. 5번을 씻으면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 투명한 컵에 담아서 봐도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오, 정말 깨끗하네요. 작은 이물질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깐깐한 고집. 그 결과 세척을 마친 참깨는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됐습니다. 세척을 거치며 물에 젖은 참깨는 다음 과정을 위해 이동합니다. 바로 건조 작업인데요.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 소분해서 판 위에 고르게 펴줍니다. 넓게 펴서 공기 접촉면이 많게 해야 골고루 잘 건조가 됩니다. 30kg의 참깨를 일일이 나누어서 판 위에서 작업하다 보니 손이 많이 갑니다. 바로 볶아서 참기름을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건조기를 사용할까요? 완전히 건조를 해서 아주 낮은 열에 뭉근하게 이렇게 참깨 고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맛을 이렇게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법.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건조는 꼭 해줍니다. 한 8시간 정도 해놓고 보거든요. 익지 않을 정도인 40도에서 45도로 맞춰 천천히 말려줍니다. 좋은 참기름을 얻기 위해선 인내는 필수. 네, 잘 말랐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요. 이제 깨가 세척하기 전 상태의 크기와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로스팅 작업.
커피 맛을 결정짓는 것이 원두 로스팅인 것처럼 참깨 역시 로스팅에 따라 참기름 맛이 천차만별이라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보통 동네 방앗간에서는 깨를 10분 만에 강하게 볶아서 참기름을 생산한다 그러면 저희는 아주 연한 열로 1시간 정도 오랫동안 로스팅을 해서 부드러운 맛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벤조피렌이 없으면서도 맛있는 참기름을 만드는 부분에 사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불완전 연소하며 발생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 이를 막기 위해 150도 전후에서 느리지만 천천히 볶아주는 것인데요. 볶아지는 1시간 동안 기계 앞을 떠나지 못하며 참깨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작업자. 마지막 5분이 남자 기계의 온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은은하게 부드러운 맛과 향을 이제 만들었으면 마지막 3분에서 5분은 온도를 살짝 높여서 고소한 참깨 특유의 맛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 로스팅이 완료됐습니다. 8시간 건조에 이어 1시간의 로스팅까지 9시간의 과정을 거친 참깨. 이어서 볶아지면서 생긴 찌꺼기를 털어주는데요. 그냥 뽑을 경우 탁한 기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참깨를 차규기에 넣고 50도 저온에서 기름을 천천히 짜내는데요. 고온에서 생산하면 양은 늘어나도 맛이 없어져 이 방법을 고집한답니다. 보통 진한 갈색을 띠는 것과 달리 연한 빛을 띠는 참기름. 잘 된 걸까요? 매우 잘 됐습니다. 딱 농도도 적당하고 색상, 향도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 노력과 정성을 다해 만든 참기름은 색깔과 향뿐 아니라 맛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시중의 방앗간 참기름은 향이 강하고 약간의 쓴맛이 나는 반면에 저희 아기용 참기름은 부드럽고 깊은 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한 번 참깨를 넣고 여러 번에 걸쳐 기름을 뽑는 것에 비해 이곳은 딱 한 번 뽑아내고 깻목을 버린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참기름을 다 착유하고 난 후에도 이제 깨 형태가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참기름을 생산한 후에도 참깨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이제 참기름을 더 생산하려고 분쇄를 하고 갈아내고 2번, 3번 눌러 짜고 이렇게 하면 참기름이 맛이 없어지는데, 저희는 딱 적정량만 생산하고 전량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참기름이 들어간 비빔밥입니다. 참기름이 요리에 많이 쓰이다 보니 식사 겸 품평의 자리로 한 달에 몇 번씩은 이렇게 먹는다는데요. 신중하게 비빔밥을 맛보는 직원들. 참기름의 맛과 향을 집중적으로 체크합니다. 향이 되게 진하고 되게 맛도 깔끔해요. 참기름 향이 고소한데 깔끔한 맛이 나요. 깔끔해요. 밥 먹고 쉴 틈도 없이 다시 시작된 일. 다른 종류의 깨가 도착한 것인데요. 이거는 산지에서 가져온 들깨입니다. 네, 이거는 검은깨 참기름에 쓰는 흑임자 검은깨입니다. 이 두 가지 깨로 들기름과 검은깨 참기름을 만드는데 과정은 참기름을 만들 때와 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만들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은데요. 5kg의 깨를 뽑으면은 1.3에서 1.4 정도, 물론 욕심을 내면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는데요. 5kg에서 1.3에서 1.4리터 정도 기름을 뽑을 때 가장 맛있어요. 가장 풍미가 좋고. 양을 포기하고 질을 높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랍니다. 아기용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는 초기 이유식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젊은 엄마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셰프님들도 저희 참기름을 많이 애용해 주시는 편이십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참기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많은 분들이 맛있게 알고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름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가평군. 이른 아침부터 충령산 자락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짐칸에서 꺼낸 것은 장대. 뭔가를 수확을 하려고 온 것 같은데 대체 뭘까요? 잣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잣을 수확하러 왔습니다. 충령산 잣나무 군락지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잣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품질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식재한 지 20년부터 한 80년까지 수확을 하니까 20년서부터 한 숭이, 두 숭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한 50년, 60년 정도 잣을 수확할 수 있어요. 기름으로 만들 잣을 따기 위해선 깊은 산속까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 나무도 있는데 이 나무 올라가 있잖아. 그런데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작업자. 이 잣은 상수리의 80%가 열려요. 그 잣이 어떤 게 많이 열렸나 보는 거예요. 잣나무가 30m까지 자라는데 열매는 꼭대기 윗부분에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잣송이를 채취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수확할 잣나무를 결정하면 장대에 갈고리를 연결해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대로 잣나무 가지를 여기저기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썩은 나무 있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썩은 나무를 밟고 추락할 수 있어 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서슴없이 맨몸으로 나무 위를 오르는 작업자. 잣나무의 아랫부분은 가지가 없고 미끄러워 순전히 팔 힘과 다리 힘으로 올라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잣나무를 탄 경력자들도 여차하면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잣나무. 목숨을 걸고 오를 때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또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조마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잡을 수 있는 나뭇가지가 많지만 썩은 것도 있어서 추락의 위험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오르는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체력 소모가 커져 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5분 만에 도착한 잣나무 꼭대기. 먼저 걸어뒀던 장대를 잡아 수확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오른 잣나무는 30m. 아파트 8층 높이와 비슷한데요.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동물적인 감각으로 균형을 잡고 잣송이를 떨어뜨립니다. 장대로 내리치거나 갈고리를 걸어 밀고 당기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허공과 다름없는 나무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극한의 작업. 발을 잘못 디디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기에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요. 잣송이가 우박처럼 하늘에서 후두두 떨어집니다. 맞는 순간 날카로운 껍질에 다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한 끝에 얻은 귀한 잣송이. 가을산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까보면 속에 자달갱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한 송아리에 약 알갱이가 한 12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잣송이에 알맹이가 꽉 차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2년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이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한 번 올라갔을 때 방향을 달리해 주변에 있는 잣나무까지 다 털어주는데요. 이 장대의 길이가 한 10m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나무 올라가서 한 나무만 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5m, 10m에 있는 나무에 열리는 잣송이를 따기 위해서 이 장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 경력자들 외에 새로운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 여기에 고온 현상으로 잣 생산량까지 줄어 작업자들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확한 잣송이를 보면 행복하다는 작업자들. 여기저기 흩어진 잣송이를 줍기 위해 부지런히 산을 누빕니다. 이 잣이 따다 보면 밑으로도 많이 굴러내려고 그래서 맨 밑에까지 다 주워야 돼. 줍는 것도 일이네요. 아유, 줍는 게 힘들죠. 해가 지기 전에 잣송이를 다 주워야 하기 때문에 허리 한 번 펼 틈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청살모가 까먹은 거예요. 청살모는 쭉쟁이는 안 빼요. 알맹이는 빼가지고. 그 사이 위에서 잣을 털던 작업자가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어떠세요? 100m 달리기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무조건 사람이 올라가는 건가요? 무조건 사람이 올라가서 채취를 해야 돼요. 드론을 한 5년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50% 성공했어요. 그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 사람이 드론을 활용해서 잣을 채취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포대에 잣송이를 차곡차곡 채워서 서둘러 하산을 합니다. 어깨는 무겁지만 마음만은 가벼운데요. 오늘 하루 수확량 얼마나 될까요? 한 300kg 그냥 어느 정도 따세요. 하루 일거리. 하루 일거리. 네. 잣송이를 잣기름으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딱딱한 잣송이에서 잣을 분리시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 곳에 잣송이를 모읍니다. 잣송이를 탈곡하는데 피잣을 만드는 것. 탈곡장에 집결된 잣송이는 송진이 마를 때까지 건조시킨 후 탈곡기에 넣어주는데요. 제철이라 엄청난 양의 잣송이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 나오는 잣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답니다. 푸대로 따져서 4개를 부수면 80kg 알잣, 여기서는 피잣이라 그래요. 껍질 있는 잣알맹이가 한 가마가 나와요. 탈곡기를 통과한 잣은 겉껍질이 부서지고 딱딱한 속껍질만 남은 피잣이 되는데요. 부피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잣기름을 만들려면 피잣을 먹을 수 있게 매끈하고 뽀얀 잣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탈각기인데 넣기 전에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답니다. 잣을 탈각하기 위해서 크기 선별을 하는 거예요. 선별기에 들어간 피잣은 통통 굴러다니다 맞는 구멍에 떨어져 5가지 크기로 선별되는데요. 쌀은 크기가 다 똑같은데 잣은 크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크기 선별을 안 하면 이 딱딱한 외피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선별이 끝난 피잣은 5대의 탈각기로 옮겨져 딱딱한 내피를 벗게 됩니다. 어허, 이제야 우리에게 익숙한 잣이 보이네요. 이렇게 나온 잣은 먼지와 껍질이 묻어있는 상태라 세척을 해줘야 합니다. 물에 넣어 살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너무 시게 닦으면 얘가 깨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물질만 세척이 되도록 닦습니다. 어렵게 얻은 만큼 어느 과정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건조 작업. 잣의 맛과 영양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말려줘야 한다는데요. 생잣은 변질이 금방 와요. 말려야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건조기 내부 온도는 46도. 8시간에 걸쳐 수분이 서서히 날아갈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건조를 마친 잣은 큰 차이를 보이질 않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알 수 있답니다. 마르면 육안으로도 건조한 게 보여요. 잘 말린 잣은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한 대 쏟아 놓는데요.
전부 다왜 붓고 계시는 거예요? 잣 선별하려고요. 하루에 선별해야 하는 잣 양은 약 40kg. 한 알씩 꼼꼼하게 살펴보며 기름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썩은 잣과 상품성이 없는 깨진 잣을 골라내는데요. 이건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수작업을 해야지. 썩는 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구별을 못해. 얼핏 보기엔 쉬워 보여도 8시간 동안 고개를 숙여 같은 자세로 잣을 선별하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라는데요. 눈이 안 보이고요. 어깨가 많이 아프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들죠.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잣.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노란 빛이 도는 잣만이 잣기름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준비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잣기름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먼저 분쇄기에 넣어 애써 손질한 잣을 완전히 으깨줍니다. 잣 기름이나 분말을 만들려면 이 잣을 으깨야 초인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착유기에서 뽑는 참기름과 달리 잣기름은 초임계를 통해 추출하는데요. 이곳이 초인계 탱크라는 곳인데 영하 70도의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40도의 저온 온도와 300바의 높은 압력으로 잣이 가지고 있는 성분 그대로를 파괴시키지 않고 추출하는 초인계 추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폐된 상태에서 초고압 저온으로 잣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빨리 산패되는 잣기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방법인데요. 먼저 기름을 다 짜낸 잣 주머니를 꺼내는 작업자.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높은 압력에서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 압이 풀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이렇게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네요. 잣에서 식물성 기름을 분류를 시키고 남는 게 분말이잖아요. 그런도의 탄수화물, 단백질, 인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접목이 가능한 거죠. 잣기름을 추출하기 위해 으깬 잣을 넣은 주머니를 초임계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잣기름 추출. 압력과 온도를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줍니다. 잣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을 추출하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한두 방울씩 오랜 시간 동안 잣기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른 기름에 비해 양이 많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볶고 있는데요. 이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이만큼 나오면 잘 나온 거거든요. 초임계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게 안전을 위해 한두 시간 간격으로 잣기름을 추출하는데요. 이렇게 다 빼낼 때까지 무려 18시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나왔습니다. 잣기름이 얼마나 나온 거죠? 잣이 이제 40kg 원료가 들어가면은 저희 이거 20리터 정도 나오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잣기름. 볶지 않아도 풍미가 높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데요. 맛이 궁금합니다. 잣기름이 부드럽고 은은하게 향기롭게 퍼지는데요. 되게 좋습니다. 잣의 영양이 담긴 귀한 잣기름.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황금빛 결실을 맺었습니다.